빅픽처 함께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효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로봇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 주간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실은 종목이 많기는 한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도 잘 모르고 했었는데 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퍼포먼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실까 기대를 모았었는데 메타버스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네. 메타버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관련 기사가 뭐 자동차 업체, 음식료 쪽 할 것 없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일단은 사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산업이나 이런 게 많이 또 생기고 또 막 이게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거는 이제 가상이라는 뜻이고 메타를 먼저 들어보신 게 아마 그 페이스북이 이름 사명을 바꾼다고. 메타 플랫폼스로 네.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실 텐데, 그래서 메타라는 건 가상을 뜻하는 거고, 버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세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유니버스. 그렇죠. 네. 그래서 합치면 가상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상 세계구나. 아, 그거 뭐 예전에 VR, AR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가상 현실, 가상 세계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사실 첨단의 어떤 기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라든지 또는 통신 이런 부분도 이제 인프라가 좀 깔려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하드웨어, 뭐 예를 들어서 오큘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드웨어 기기가 또 필요하고 또 그 안에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첨단의 기술이 다 집약된 게 이제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가장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예전에 영화 아바타라고 네네,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나죠. 그런 것들 보면 나랑 똑같은 어떤 존재가 막 활동을 하는 네네. 그런 것들 보셨을 텐데,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가상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연유는 일단은 좀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제 로봇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이제 메타버스까지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거든요. 이제 네. 그 부분은 그만큼 이제 산업이 성장할 거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메타버스로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바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먼 거잖아요. 사실 아바타의 그 영화에 나오는 모습과 우리의 일상은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메타버스 산업 지금 어디까지 좀 와 있습니까? 지금 메타버스는 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이제 뭐 게임이라든가 또는 이제 영화 같은 거죠. 우리가 영화 보면 예전에 CG라 그랬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그렇죠. CG.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 세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매트릭스라든지 예전에 뭐 아까 말씀드린 아바타라든지 이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일단 가상의 어떤 세계들을 이렇게 구현을 이게 실제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커머스 부분 쪽도 보면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서 그 선전을 할 때 뭐 로지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나와서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 그게 여성 이게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디지털 휴먼인 거죠. 사람이 굉장히 인기 많대요. 예, 그래서 네. 요즘에는 점점 더 확장이 돼가지고 네. 뭐 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뭐 그런 가상의 네. 어떤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영역이 확장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자체로 보면은 저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2028년 정도 되면 한 800조 원 시장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규모가 8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매년 한 40%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지금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성장을 이렇게 크게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워낙에 데이터, 하드웨어, 콘텐츠, 뭐 광범위하게 메타버스가 온전히 구현이 되려면은 광범위한 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련된 기업도 그만큼 많겠어요? 뭐 일단은 저희가 가장 먼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영화라든가 뭐 이런 쪽의 분야다 보니까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좀 부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알체라라든지 덱스터라든지 그쵸? 이런 어떤 네. 시각 효과, 특수 효과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접해 보셨을 거고 주가도 아마 그쪽에서 먼저 좀 치고 나가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테마주 이렇게 해서 부각이 됐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사실은 분야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들, SK텔레콤이라든지 LG플러스라든지 이런 통신사들이 역시 5G 이상의 그런 산업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많은 또 빅데이터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로블록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 플랫폼들 그 안에 어떤 그 가상 세계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기들이 많이 필요하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오큘러스라든가, 사실 저희가 실생활에 직접 많이 접하진 못하지만 이제 구글 글라스라든가 애플에서도 사실은 글라스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안에 이제 조만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될 거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래서 이런 VR 기기 쪽에 진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 아마 시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기업들 좀 나누어서 여러모로 좀 들여다봤는데요. 대기업들도 여기에 좀 전에 뭐 삼성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 빅테크 업체들 지금 뭐 계획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부분들 좀 언급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블록스라든가 또 메타 플랫폼스, 메타죠. 예전에 페이스북. 예,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제품의 그 오큘러스, VR 기기들을 만들고 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체감을 좀 많이 못하는 부분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주요 고객층이 10대예요. 10대.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1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90% 이상이 10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20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저희 일반 투자들 같은 경우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체감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로블록스도 그래서 18세 이상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결국은 이게 소비가 많이 되려면 이제 성인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하겠다는 거고, 가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아마 본격적으로 좀 개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투자 측면에서도 메타버스 ETF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상장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임이든 뭐 어떤 그런 플랫폼이든 이런 것들이 본격화됐을 때 아마 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메타버스 ETF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 금융권으로부터 인정받은 업체들일 텐데, 그 업체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본격화된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쵸. 보니까 역시 네네. 해외 쪽에 아까 말씀드린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여러 유니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관련주가 워낙에 좀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꼭 한 종목을 집어서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여러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좀 섹터별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네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광범위한 개념이다 보니까 네. 메타버스 안에 인프라 쪽인지 또는 메타버스 안에 하드웨어 쪽인지. 근데 하드웨어는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이제 삼성전자 진출하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 제일 많아요. 그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시각 효과라든지 뭐 AR라든지 3D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자이언트 스텝, 뭐 맥스트, 알체라, 뭐 덱스터 이런 기업들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세부적이긴 한데 코세스나 뭐 옵티시스, 선익 시스템 이쪽이 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쪽은 딱히 기술력 없다고 보세요?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게 삼성전자가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삼성전자도 또 이제 그런 부분,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산업이 됐을 때 사실 대장주가 먼저 가기보다는 사실은 그 밑단에 여러 뭐 협력업체들이나 아까 말씀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들이 먼저 사실은 좀 부각되는 좀 경향 테마주로 엮여서 가벼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먼저 움직이는데 일단은 뭐 탑픽으로 저는 사실 이제 네이버를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전자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실 어떤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이 결국은 진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을 맞아요. 이미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페토도 역시 주요 고객이 10대층이기 때문에 근데 제페토가 최근에 보면은 그 고객이 3억 명을 돌파했다 그래요. 사실 좀 체감이 저도 제가 안 많진 해봤기 않아요. 때문에 네. 예, 체감이 안 되는데 예, 예. 지금 사용자가 3억 명을 돌파했다는 얘기고 사실 이 가상 세계인 제페토 속에서 좀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 안에 은행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바이스라든가 이런 청바지 이런 진 이런 업체도 입점을 해 있어요. 그 굿즈도 있다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체감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만큼 사용자들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네이버가 일단은 가장 탑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코너명이 빅픽처이니만큼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에 빅픽처를 그렸을 때는 메타버스가 지금 좋다고 보시는 거죠. 단기에 이 모멘텀으로 네이버가 강하게 갈 것이다 이런 시각은 아니신 거고요. 조금 긴 호흡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좀 가벼운 아까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이런 쪽이 좀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도 사실 작년 말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쵸. 그러다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좀 빠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메타버스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연평균 40% 이상 성장 또 한 800조 원가량의 시장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을 보는 성장 산업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를 때 팁을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직 사실 실적으로 나오는 소형주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뭐 사이즈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주요 고객처, 뭐 이노뎁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 업체기도 하니까요. 뭐 어떤 거 위주로 골라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삼성전자 진출한다니까 이런 업체들하고 어떤 협업 관계를 갖고 있는지 협업 관계. 또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독보적이거나 네. 좀 특출난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종목군들을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오늘 좀 큰 그림 그려볼까요? 네, 일단 빅 트렌드가 되겠죠. 메가 트렌드가 되는 우리 메타버스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